안녕하세요.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오늘은 화장품 제조업 등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업, 화장품 제조업에 최고 많은 실적을 가진 이민경 행정사입니다. 저 화장품과의 인연은 제가 국회에 있을 때 보좌관 시절에 화장품법을 제정하는 일까지 했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인연이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랬는데 이제 2017년에 행정사를 시작해서부터 화장품 책임 판매업과 화장품 제조업을 지금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 시대 변화에 따른 어떤 트렌드를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사업에 대한 도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이유는 이제 우리가 컬처 해서 우리나라 드라마나 K-팝 해갖고 이제 많은 공연이 해외에서 이루어지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주인공들이 굉장히 인물도 좋고 화장빨도 좋고 뭐 이런 걸 보다 보니까 한국 화장품에 대한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구글에서 우리나라 브랜드의 화장품이 1위의 실적을 올릴 정도로 그렇게 해서 화장품 사업을 과거에는 뭐 10개 이내의 대기업만이 화장품 사업을 하는 거라는 고정관념이 있었는데, 저희가 화장품법을 제정하고 그런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아주 작은 회사들이 1인 기업도 소량 다품목으로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해서 너도나도 화장품 사업을 많이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시점은 좀 안정기에 도래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와 같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최근에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을 등록하겠다고 하는 업체보다 오히려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겠다고 연락 오시는 분이 더 많다는 점을 보고 제가 유추 해석을 하는 겁니다. 안정기에 도래해서 화장품을 이제 OEM으로 생산했던 업체들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레시피, 그 노하우가 유출되는 점을 고려해서 화장품 제조업을 직접 하고 뿐만 아니라 연구소까지 세워서 이제 그 우수한 본인들의 제품을 과시하는 그런 트렌드가 돼서 명동에다가 로드샵을 만들고, 그걸 플래그샵이라고 그러죠. 플래그샵을 만들고 그 안에 연구소까지 만들어서 바이어들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직접 볼 수 있고 시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OEM을 해서 생산하던 회사들이 우리가 직접 생산한다, 그래서 유형에다 직접 생산하는 자로 변형하기 위해서 제조업 등록을 의뢰하시는 경우들이 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그게 2019년 그 무렵이죠. 그래서 고형 비누를 하는 공방 업체들의 기득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고형 비누가 화장품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고형 비누를 갖고 공방을 해오신 분은 관리자는 본인이 교육을 받으면 되고, 공장 제조시설은 구획공사 안 하고 선으로 구분만 해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사람이 말 타면 경마하고 싶고 경마하면 뭐 하늘을 날고 싶듯이 고형 비누 때문에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했지만 전륜발이 화장품업을 갖고는 일반 화장품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제 자꾸 세월이 가면서 인지해서 화장품 비누를 하기 위해서 공방을 등록하신 분들이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하기 위해서 또 연락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정말 그 화장품 사업이 안착이 되어 가고 있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경우는 이제 아주 소규모로 제조시설을 소꿉장난 하듯이 했는데, 우리가 화장품 사업이 너무 잘 되기 때문에 제조시설을 확장해야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확장을 위해서 화장품 제조시설, 제조업 이제 소재지 변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해서 이동을 한다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화장품 책임 판매업에도 소재지 변경을 해야 되고, 유형 변경은 OEM으로 생산하는 자를 이제는
직접 생산하는 자로 이제 바꿔야 되는 유형 변경을 하고, 그 다음에 제조업에 있어서도 소재지 변경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최근에는 화장품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화장품 책임 판매업으로 진입할 수 있는 사람들은 웬만큼 하지 않았나, 오히려 이제는 이미 진입한 사람들 중에서 이제 살아남은 자들이 화장품 제조업을 이제 병행해서 공격적으로 하기 위해서 연락을 주시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제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근데 이런 케이스들의 오류를 범할 수 있는 게, 이미 본인이 화장품 제조업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한번 해본 사람이야, 잘 알아, 별거 아니야, 뭐 이래갖고 이제 확장을 한다든가, 또는 공방을 하다가 제조업 등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가볍게 생각해서 이제 본인이 직접 하려고 했다든가, 또는 이제 전문성은 떨어지지만은 이제 대행비가 싼 그런 업체들과 해서 진행을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저한테 연락 오시는 분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이유는 대행비에 비해서 사실 인테리어 비용이 엄청나게 비싼데, 대행하시는 분들이 도면을 제대로 이제 식약청이 원하는 매뉴얼에 맞게 도면 설정을 안 한 상태에서 공사를 잘못했다. 그러면 때려 부시는 비용이 더 많이 드니까 대행비를 아낄 일이 아니겠다라고 판단이 되셔서 공사를 하다 말고 연락을 주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사하다 말고 연락을 주신 분들을 보니까 도면을 보내오셨어요. 저희가 이걸 갖고 지금 공사가 거의 끝나가는데, 제가 봤을 때 아니다 싶어서 폭풍 서치를 하다가 이민경 행정사님을 찾아서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도면을 딱 보니까 일단은 여기가 1층입니다. 1층이면은 반드시 전실이 있어야 돼요. 왜냐? 그러니까 화장품 제조 시설을 설치하는 거에 모든 목적은 완제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층인 경우에는 문을 바로 열었을 때는 1층 외부에 있는 오염된 공기가 바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실을 만들어서 필터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회사의 경우 전실을 만들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화장실이 이 제조시설 안에서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문을 폐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행히 제조시설 안에 화장실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연결 통로만 이제 폐쇄하는 쪽으로 안내를 해드리는데, 도면 수정 작업을 하게 되는데, 왜 그러냐? 화장품 제조업 시설은 7개실, 주출입구로 들어와서 탈의실로 가고, 탈의실로 가서 보관실 간 다음에 측량실에 간 다음에 제조실, 그 다음에 충진실, 그 다음에 포장실, 세척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간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이외의 것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됩니다. 뭐 사무실이라든가 화장실이라든가 이런 거. 이제 보통은 우리 같은 회사인데 여기다 책상 하나 넣고 사무실 공간도 만들어서 절대로 안 되는 거죠. 왜냐? 완제품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데 하물며 화장실이 제조시설 안에 있다? 화장품 제조업 식약청에서는 그 매뉴얼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도면을 다 이제 새로 구성을 하고, 또 이 업체에서 특히 결정적인 또 실수를 한 것 중에 하나는 결정적인 실수를 한 거는 또 뭐냐면은, 여기에서 이제 조제실하고 충진실하고 측량실을 하나의 공간으로 넣은 겁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측량, 또 제조, 충진은 거의 하나로 돼도 될 것 같아. 이런 인위적 해석 안 됩니다. 화장품 책임 판매, 화장품 제조업을 하려면 현장 실사를 나오는데, 그 현장 실사를 나올
주무관하고 협의를 해서 오케이를 했을 때만이 가능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여기 지역이 제주도인데 제주도는 광주가 소관입니다. 지금 거듭해서 그 담당자하고 연락을 시도하고 있는데 그 담당자가 뭐 휴가다 반차다 뭐 이래갖고 지금 연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락을 해서 확실하게 확인을 할 것이 바로 제조실, 충진실, 측량실이 하나의 공간으로 넣어도 되느냐. 그쪽에서 안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3개의 공간으로 쪼개야 되는 문제가 발생이 된 거죠. 이처럼 화장품 제조업이라는 거는 그렇게 임의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도면이 확정되고 공사가 확정된 후 만약에 식약청에서 반려가 됐다 또는 보안이 떨어졌다 그러면 엄청난 공사비가 발생되기 때문에 이민경 행정사 같이 식약청의 제조시설 화장품뿐만 아니라 의약 외품에도 여러 가지 수백 개의 제조시설을 성공적으로 등록을 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대해서도 답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최근의 트렌드는 화장품 책임 판매업보다는 화장품 제조업 등록의 의뢰가 훨씬 더 많이 오고 있는데 이렇게 화장품 제조업 등록을 의뢰하시는 분들 중에는 신규 진입하시는 분보다 오히려 사업을 확장하거나 공방을 하다가 정식 제조시설을 갖추려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질 수 있는 오류는 나는 알고 있어. 이미 허가를 받아본 사람이야 라는 것 때문에 잘못된 도면을 갖고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점. 그래서 이럴수록 규모를 키워가고 확장하고 이제 K-뷰티 산업의 역군으로서 화장품 시장 세계 도전을 위해서 하시는 제조업자들은 반드시 최고의 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제조 공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안다는 오해가 바로 엄청난 실수를 만들 수 있다는 점 강조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알림 잘 부탁드립니다.